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탄핵 결정으로 이제 공판 절차 여기에 전념하고 있죠. 이제 뭐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침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 공판 과정에도 어떤 술수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의원들하고,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다 보니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고 집중해야 할 일이다 보니까 이 공판 절차를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실 이재명 씨가 그렇게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 그리고 국회에서,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당 차원에서 이 내란 수계, 이 내란을 종결하는 이 공판 절차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 안 듣죠? 아니나 다를까. 2025년 4월 17일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수방사가 반란군인 이유, 지금 현재 71만 회 이상 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파급력은 대단하겠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윤석열 구하기 프로젝트에 나섰다. 그런 증거입니다. 윤석열 구하기라는 것은 윤석열을 내란 수계에서 빼주기. 그러면 윤석열 무죄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은 조금 어리둥절할지도 모를 겁니다. 뉴스타파는 좌파 매체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좌파, 우파를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그 내란 세력 입장에서는 필사적이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성향을 이용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느냐 이런 이야기 소용없습니다. 부하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마누라한테도 떠넘기고 나 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제목이 수방사가 반란군인 이유, 여기에서 이미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답이 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런 죄명입니다. 이것은 군 형법상의 죄명이고 군 형법상의 반란죄라는 것은 결국 군사반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군사반란이 무엇인가? 일정한 군대 조직이 그것을 이끄는 자가 수계로 해서 일정한 군사 조직이
정부를 겨냥하든지 아니면 바로 그 당시의 군 상층부를 그 병력을 일으켜서 장악하는 것, 이것이 군사 반란입니다. 흔히 쿠데타,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를 장악한 경우에 군사 쿠데타를 많이 알겠지만 군 상층부를 장악했다. 이러한 사례도 판례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군형법을 이야기하고 군사 반란을 이야기하고 군사 쿠데타를 이야기하는구나. 12월 3일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것인가? 이것이 일반 우리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라는 말이 좀 세 보이고 그게 더 위험해 보이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남용한 결과 오히려 역이용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용을 봅시다. 뉴스타파 영상 아래에 보면 바로 이러한 취지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뉴스타파는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12월 3일 내란의 날에 우리 국군의 불법적인 작전의 실체를 반란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마 뉴스타파를 보는 시청자 상당수가 뭔가 좀 중요하고 근사한 일을 하고 있다. 극우들하고 싸우는 혹은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나라가 반으로 나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나밖에 없죠.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헌법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측의 헌법이 따로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로 알아두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뉴스타파가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렇다면 현재 공소제기된 사건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인가? 다시 쓰는 공소장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다, 실현하고 싶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일까? 이 단계에선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의, 그날로 치면 계엄군하고 우리 국군의 그 작전 실체를 반란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일까? 혹시 우리 국군의 존재가 거슬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뉴스타파는 인민군으로부터 비용을 받았는가?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뉴스타파에서도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왜 이게 시작됐고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뉴스타파 당신들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우리 국군이 불법적인 작전을 했는데 그것이 군사 반란이다. 우리가 이것을 재규정하고 공소장을 다시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출발부터
아주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대략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 두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의 사건,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은 국군으로서가 아니고 계엄군으로서 그 사건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 당시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내란에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라서 거기에 동원됐고 결과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국군 자체에서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그 군사반란에 이 특정 수방사, 특전사 이들이 동원이 된 거다. 그들이 반란군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군사반란의 주체다. 이 사람들이 반란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타파의 주장은 대단히 새로운 시각이고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프로젝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타파의 그 영상 아래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이 수사기록을 검토해봤다. 그 수사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이 확인됐다. 그러면 취재팀이 수사기록을 검토할 능력이 있어야 하겠죠. 그거는 검증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수사기록을 검토했다는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 대중이 그것을 너희들만의 헛소리야 이것이 아니고 리걸마인드에 맞고 그리고 일반론 정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는 되어야 하겠죠.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또 확인됐다 이랬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확인이 됐다. 확고부동하게.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거는 맞다. 이런 이야기를 확인됐다는 말로서 강조하고 있는데 첫머리에서 이겁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이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뉴스타파가 어떤 곳인가? 수사기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자기들이 검찰 위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놔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타파는 뉴스 보도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기자가 대통령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말을 기사로 작성하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약간의 그 영역을 달리하는 것을 다들 쉽게 넘나들고 있고 그래서 그 수준이 엉망인 겁니다. 뉴스타파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래 이들이 검토해서 확인됐다는 내용을 봅시다. 국방장관 김용현의 하수인이 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들이 김용현의 하수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 없이 병력을 출동시킬 수 없다 하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 했다. 고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김용현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김용현은 군인이 아닙니다.
김용현은 정치인입니다. 김용현의 하수인이 있습니다. 이 하수인이 이진우와 곽종근인데 이들은 현역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진우와 곽종근이 수계들이고 그 밑에 이들의 명령에 따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수방사 군인들, 특전사 군인들.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수방사, 특전사 전부 현역 군인이죠. 하수인이라는 것은 나무의 밑에서 졸개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김용현과 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자들, 수계들을 포함해서 이들과의 관계는 점선으로 이어집니다. 하수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휘체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정치인인 김용현을 위하여 하수인들인 이진우, 곽종근이 수방사, 특전사 군인들을 이끌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됩니다. 김용현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라고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니까. 잘해봤자 사주했다. 사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그것도 나오겠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수방사가 반란군이다. 내용에서 특전사도 반란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이진우, 곽종근이 수방사와 특전사를 이끌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이 정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뉴스타파의 영상에는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등장합니다. 이거 준비 단단히 한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나와서 저것은 군사 쿠데타다. 군인들이 일으킨 군사 반란이다 하게 되면 대중을 또 반으로 나눠서 대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바로 경희대 로스쿨의 석좌 교수라는 허영이 맹활약을 했던 것. 여러분도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저거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지경까지 심각하게 법 해석을 왜곡하고 대중이 이것을 들고 폭력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갔던 겁니다. 이번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이 나섰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반드시 군사 반란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군인들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드는 이런 사태, 그게 없도록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군인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면 그렇든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봅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번 계엄군 앞에서 이야기한 이진우,
이진우, 곽종근, 그리고 수방사, 특전사, 이들을 내란죄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란죄로 처벌해서 안 되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인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서보학은 반드시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내란죄는 안 되고 군사 반란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쁩니까? 군인이 나쁩니다. 군인이 정치에 개입을 한 것이 나쁘고 이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드는 것이 나쁘고 이 나쁜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군사 반란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니 국민들이 조금 의아해 할 겁니다. 군인들이 나쁘구나. 12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이 본관에 들어가라 한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들어가려고 난리를 쳤구나. 자발적으로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잡아내고 싶어서 그래서 무장을 하고 거기에 몰려들었구나. 그건 아닌데 서보학 씨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딱 가리고 한 곳만 보여주는 것이죠. 서보학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서보학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든 군사 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의 군사 반란이고 이거는 우리 군의 범죄다. 그러면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 이 비상계엄 내란이 외견상 종료된 이때까지 군인이 아닌 자는 군사 반란죄로 의율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제외됩니다. 이건 군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인 아닌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고 이것을 편집해서 내보낸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서보학 씨가 주장한 이런 것들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잘 들으십시오. 헌법이나 법률의 조문이 한글로 쓰여 있다고 해서 그걸 읽고 이런 주장을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무슨 질서가 있을 수 있고 무슨 논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이미 허영 교수 때 우리가 당해봤는데 또 이걸 앞에 두고 있구나 싶습니다. 자,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은 군의 범죄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범죄입니다. 민간인, 특히 대통령의 범죄입니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했지만 이것은 군의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을 읽을 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국군 통수권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물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 로봇입니다. 법에서 규정해 놓은 바로 그것만 할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법에 규정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는 거라는 이야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헌법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군을 어떻게 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한 것인데, 대통령이 군에 대한 지위가 우선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지위와 권한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두 개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헌법 제74조에 근거한 그런 대통령이 군에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법 제77조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74조에 근거한 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국군 통수권입니다. 헌법 제74조에 보면 일부만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이 법률 중에 대표적인 예를 국군조직법을 들 수 있습니다. 국군조직법에서 또 한 번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군조직법 제6조, 대통령은 헌법, 이 법, 그러니 헌법, 국군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무수히 많은 법률로 여기에서는 요거만, 이 경우에는 요거만 할 수 있다고 쫙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고 헌법 제74조에 근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권한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헌법 제77조 제1항입니다. 바로 계엄 선포에 대한 겁니다. 앞부분은 계엄의 요건이고 뒷부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 위에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헌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군에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법률은 계엄법입니다. 국군조직법이 아닙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법률이 국군조직법이 아니고 계엄법이다. 상황도 다르고 그 제한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서 대통령이 군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제74조가 아니고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 국군조직법, 군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 계엄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대통령이 군을 동원했지만 이것은 군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군 자체의 어떤 행위다, 군 자체의 범죄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러면 그 사령관들이 지금 왜 재판받고 있느냐? 그것은 자신들이 그 범죄를 설계하고 자신들이 추진해서 받는 범죄, 그 받을 것인가 하는 거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명령에 어디까지 따를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것이지 내란 수괴가 아닌 것이죠. 뉴스타파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군사 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방사 특전사를 반란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란군으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째서 반란군인가를 나름대로 논증도 하고 있습니다. 수방사의 경우에 당시 수방사 병력은 조직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어쨌든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군 지휘권에 반항했다. 모두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요만큼이 군사 반란인데 이진우가 지시한 거다. 모두. 그러니 윤석열이 아니라 모두 이진우가 지시해서 그런 것이다. 뒤에서 특전사 곽종근 사령관의 죄책도 이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특전사도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전사도 그렇다면 당시 특전사 병력은 조직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반항했다. 모두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동일하죠. 그러면 특전사도 윤석열이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모두 이 군사 반란은 모두 그렇게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뉴스타파가 일종의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가? 앞에서 한번 봤죠. 대통령의 권한, 군에 대한 권한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보아야 하고 그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된다. 즉 계엄과 관련된 쪽만 이번 상황에 맞는 그런 법적인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여기에도 좀 복잡하죠? 그러나 비상계엄 발령을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제77조 제1항입니다. 그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위헌이며 내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내내 같은 제7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것이죠. 비상계엄이니까 계엄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이 준 권한을 가지고 계엄법을 활성화하는 것이죠. 계엄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평시에는 계엄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엄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이 법에 따라서 군이 출동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 그리고 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 과정에서 윗머리를 뚝 잘라버립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끊어서 아래만 보자 한 것이죠. 하여튼 군대가 출동했잖아. 무장하고 왔잖아. 국회 들어가려고 했고 시민들하고 몸싸움 했다. 군이 출동했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위에 법적인 겉으로 봤을 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외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싹 지웁니다.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자, 군이 출동했다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군이니까 군이 출동을 했는데 이제 문이 내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군사 반란이다. 이러는 것이죠. 군대가 움직이니까 이거는 국군조직법에 근거했을 것이고 그 국군조직법 위에는 헌법 제74조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이 있는데 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게 아니고 왜냐하면 비상계엄 발령이니까 여기에 안 따르고 군이 움직였다. 군사 반란이다. 여기서 또 한 번 끊어내죠. 그 악마의 이런 그 변호사 논리로
이렇게 보니까 군이 움직여서 군사 반란을 일으켰는데 보니까 수방사가 쿠데타 군이고 그 수괴는 이진우고 특전사가 쿠데타 군이고 그 수괴는 곽종근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제 군형법 그 군사 반란이라는 조문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수방사와 특전사를 어떻게 요절을 낼 수 있는지 읽어보면 알 겁니다. 군형법 제5조 반란입니다. 뉴스타파가 말한 그대로 돼 있기는 한데 이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꿰어 맞춰서 생사람 잡는 그런 일을 이번에 한 건데,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이랬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시 수방사 병력은 조직적으로, 이게 지금 작당한 것이죠.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수괴가 지시를 내렸을 거고 작당을 한 거다. 수방사 병력은 조직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군 지휘권에 반항했다 이랬죠. 군형법 제5조 반란, 작당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반란이죠. 전부 충족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문에 따라 처벌한다. 수괴는 사형이다. 수괴라고 하는 이진우, 곽종근은 사형입니다. 이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 수괴는 단일형입니다. 사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의 그 형벌은 사형, 무기징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군형법은 단일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형해서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호입니다.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그러면은 그 반란 모의를 하는 햄버거집에 간 현역 군인은 처벌이 되겠죠.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러면 그 중간에 현장에 나간 지휘관들,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뭐 비화폰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될 거고, 반란 시에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이 경우에 사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괴가 아니고도 또 사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여기에 보면 그 중간 지휘관들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호, 반란에 부화내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간 사람이 뭐 280명인가 몇십 명인가 그 사람들은 몽땅 다 들어갑니다. 수방사, 특전사 상당수가 끌려 들어가게 돼 있다. 심하면 수괴에 이어 사형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뉴스타파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혹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영상을 본 시청자들 중에 리걸마인드 연구소도 윤석열을 군형법상의 반란 수괴로 처벌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걸 기억하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나 서보학 이들이 말하는 것과
이 힘이 작동하는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한 이야기는 내란 수계 및 수계급, 그러니 윤석열, 김용현 등 이들은 반란죄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곽종군이 반란죄의 수계로 처벌이 되고 윤석열, 김용현이 배제돼야 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뉴스타파의 이야기는 윤석열, 김용현은 군형법상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만 잡아버리자 이거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형법상 내란 수계를 다시 군형법상의 반란죄하고 형벌에 있어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비상계엄, 전국계엄 상황 속에서 내란을 저질렀고 그것을 지속했습니다. 외견상 종료될 때까지만 따지더라도. 그러면 이게 지속되는 기간은 비상계엄 상황 아래였던 겁니다. 계엄 상황이다. 계엄법 제10조를 보면 비상계엄 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이라는 조문명이 있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호로 내란의 죄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의 죄는 비상계엄 하에서는 그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는 이 군형법상의 수계는 사형 단일형밖에 없는 더 센 이것을 적용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와 서보학은 윤석열 빼고 군인인 계엄군에게 독자적으로 군사 반란죄를 적용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건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다. 뉴스타파는 이진우, 곽종근에게 반란죄 이외의 군형법상 이런 죄 저런 죄가 성립된다고 역시 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이진우, 곽종근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것일까?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는 이번 비상계엄 내란의 범죄 행위, 범죄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협조를 한 것이죠. 이진우 사령관도 수사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을 많이 인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너희 둘은 정말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다고 말했으니까 바로 그만큼 죄를 많이 지은 너희가 수괴다.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 처벌하겠다. 이렇게 그 논증의 증거로 이것을 사용했는데 뉴스타파가 일부러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의심해야 하겠죠?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함정에 빠진 것일까? 절박한 내란 수괴들에게 이용당한 것인가? 그것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 두 사령관에게 군형법상 이들은 또 죄가 있다 이러면서 한 것이 반란 불보고죄,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조의 반란 불보고, 이러한 내용이고,
이진우 사령관은 반란의 소지가 있는 작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전부터 했었다. 그걸로 봐서 너희가 군사 쿠데타 일으키려고 너희끼리 미리 준비한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런 군사 반란 작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직속 상관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검찰 조서를 자기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뽑아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연결될 문제인가?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진우는 그러니까 반란을 불보고한 죄가 있으니까 어쨌든 너는 유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2024년 12월 25일 당시에 노컷뉴스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진우 곽종근이 직속 상관인 박안수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안수는 지위가 둘이 있죠. 원래 육군참모총장이고 비상계엄이 유효한 기간에는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곽종근이 계엄 선포 전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선포 후에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러니 박안수 나는 몰랐고 이들이 직속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군사 반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뉴스타파를 보면. 그러나 12월 25일 이후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계엄군의 활동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서 먼저 그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튼 뉴스타파는 이들이 반란을 보고하지 않은 죄로도 또 이들은 처벌해야 된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군형법상 불법 진퇴의 죄. 아무거나 단어를 검색해서 이것을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군형법 제20조에 보면 불법 진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진우 사령관은 지휘권을 남용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명령체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진우가 군사 반란의 수괴니까 자기가 제일 위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부대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군형법 제20조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 어쨌든 이들이 군사 반란죄의 수괴라는 것을 토대로 이렇게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 뉴스타파의 결론이 무엇이냐? 뉴스타파 결론,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위 장성인 이진우와 곽종근은 이랬는데, 이들이 최고위 장성은 아니죠. 사성장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다 젖히고 이진우, 곽종근이 우리 군의 최고위 장성이라고 뉴스타파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윤석열과 김용현의 하수인이 돼서 이 군인이 아닌 윤석열, 김용현의 밑에서 잘 보이려고 하수인이 돼서 군 지휘계통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이 군 지휘계통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군인만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위 장성 2명이 그래서 이들이 군 지휘계통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러니 이진우, 곽종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걸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군인만 할 수 있지. 군인 아닌 사람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사 반란인데.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검찰에서 이 군 지휘관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군인 신분에 따라 군형법상 더 무거운 책임, 즉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 책임은 묻지 않았다. 여기서 혐의를 이렇게 가담한 혐의라고 한 그런 공소장은 다시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첫머리에 있었죠. 군사 쿠데타로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계엄군이 미워 죽겠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증오하는 계엄군 총구 앞에 서서 10년 감수했다 하는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국민이 들을 때 마치 계엄군 중에 바로 이들 이 사령관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시키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원해서 이걸 찬성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이 윤석열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사태가 움직여간다는 것을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어떤 범죄 행위, 그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의 범죄 행위는 그것을 저지른 자가 한 명이겠죠. 일단 그렇게 봅시다. 윤석열이 수괴면 여기서 말하듯 이진우, 곽종근이 수괴가 될 수 없습니다. 수괴들로 가는 게 아니고 수괴로 봅시다. 이진우, 곽종근이 수괴면 윤석열은 수괴로 갈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 맞죠? 자, 이제 봅시다. 윤석열은 지금 공판 절차를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아무래도 행위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자이기 때문에 아마 샅샅이 훑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진우, 곽종근의 공판 절차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미 진작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이진우, 곽종근이 군사반란의 수괴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받게 되면 거기까지 가면 이제 모든 게 분명하게 보이죠. 그렇게 되면 사형 판결을 일단 받고 그러면 군사반란을 일으킬 신분이 없는 윤석열, 김용현은 관계없는 자가 되겠죠. 군인이 아니니까. 군사반란을 일으키라고 사주하지 않은 윤석열, 김용현은 관계없는 자로 되겠죠. 여기 누가 저질렀는지 나왔으니까 진범은 이들이네. 이렇게 되니까. 군사반란 일으키라고 사주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범은 이진우, 곽종근이고 그리고 수방사, 특전사, 그 무시무시한 그런 군대에서 뭐 수백 명 이제 끌려 나오고 윤석열, 김용현은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은
그 범죄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제 보니 군사 반란이었어. 군사 쿠데타였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는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저 괘씸한 것들. 내가 언제 군사 반란 일으키라고 했나? 나 그런 적 없어. 이럴 것이고, 김용현도 나도 그런 적 없어. 이러겠죠. 그리고 신속하게 사형 집행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렇게 끝이 날 겁니다. 수백 명 끌려 들어간 특전사, 수방사, 군인들은 실제로 비상계엄 내란 현장에 갔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저 벌벌 떨면서 죽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뉴스타파가 지금 아주 엄청난 그 밑장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구하기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내용의 요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뉴스타파는 이진우, 곽종근을 군사 반란죄의 수괴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뉴스타파 영상의 제목도 수방사가 반란군이다 이랬습니다. 내용에 보면 특전사도 반란군이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 반란죄의 수괴는 사형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다 보면 사실 이들 둘은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자들이 되겠죠. 윤석열이 아마 이들 둘을 사형시키고 싶어 하는 모양이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더구나 이들을 특정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이전의 행위를 이번 영상에서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들이 군사 반란 준비를 이렇게 했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예시한 이진우, 곽종근의 윤석열 계엄 선포 이전에 했던 행위. 그것을 보면 이들이 주도적으로 했다. 거기에 또 수긍할 사람도 있겠죠. 물론 김용현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러면 요 단계에서 김용현이 그런 지시를 했대. 윤석열은 빠져나가죠. 윤석열은 관계없습니다. 계엄 선포 이전이니까. 이것도 증명을 해서 못 빠져나가게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용현 지시라는 게 걸려 있는데, 뭐 할 수 없으면 나만 살고 김용현은 좀 내주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김용현도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인 연금도 챙기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나는 절대 군사반란 일으키라고 한 적이 없다 하면서 윤석열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그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진우와 수방사, 곽종근과 특전사, 이들이 다 엮여 들어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인데, 수괴인 이진우와 곽종근은 사용을 하고 수방사 특전사의 그 병사들은 거기에 중간 지휘관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부화내동 단순폭동 관여까지 얼마나 엄하게 처벌합니까? 이렇게 왕창 잡아넣게 될 것이다. 수백 명 잡아넣으면 12월 3일 그 사건은 저 군인 몇백 명이 저지른 사건이구나. 나머지는 다 가짜뉴스였나?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윤석열, 김용현 등은 이럴 겁니다. 저 무식한 군인들, 저 군인들 내가 잘 관리 못한 점은
내게 책임도 있다. 사과한다. 쏘리. 그러면서 상황 끝. 이렇게 갈 수 있다. 거기에 뉴스타파가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가고 있고, 여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이 이번에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